안녕하세요. 완전먹입니다. 오늘은 리플과 이 SEC의 소송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장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장투 시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시장은 현재 SEC의 눈치만 보는 시대죠.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이 리플이 패하게 되면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검토를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 증권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소송을 했는데요. ICO를 하지 않았거나 채굴로만 분배되는 화폐에 관심이 급증되고 있죠.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고요. 이더리움도 초기에는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였지만 증권의 성격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탈중화로 인해서 수익을 보장해주는 특정인을 찾기 어려워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었죠. 자, 그리고 현재 메인넷 전환으로 토큰에서 코인으로 전환된 암호화폐 중에서도요, 메인넷 전환 전에 ICO 등으로 토큰을 판매한 암호화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오스고요. 이오스는 이전에 판결을 통해서 벌금형이 내려진 전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만약 이번 리플이 SEC의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 파장은 너무나 크죠. 너무나 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SEC는 12월 20일 리플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하이테스트에 속하지 않을 암호화폐는 얼마 없는데요. 이 하이테스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자, 돈을 투자한 것이다.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투자한 돈은 공동기업에 있다.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위 테스트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와 ICO 등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메인넷되지 않은 대부분의 ERC20 토큰들이나 이러한 암호화폐들도 이전에 전부 다 ICO를 통해 모집을 많이 했었고요. 여기서 그 하위 테스트를 조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돈을 투자한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현금뿐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수표, 유가증권, 금 등을 포함한다. 돈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암호화폐로 투자한 경우에도 돈으로 투자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개인의 노동력이나 정신적 기여 등은 돈이 아니므로 투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죠. 둘째, 자신이 투자한 돈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수익에 대한 기대가 없이 단순히 돈을 건네주는 것은 기부 또는 증여에 해당되므로 투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ICO를 투자하는 이유는 이 기업의 그 초기 가치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한 것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암호화폐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우리가 ICO를 투자하는 이유죠. 세 번째 내용을 좀 보시면요. 투자한 돈은 공동기업에 있다. 이 내용도 맞죠. 대부분의 우리 ICO를 통해서 발행되었던 암호화폐들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이나 재단 측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포우 계열이 아닌 이상은 증권형으로 대부분은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수익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 대가가 아니라 돈을 모은 발기인이다. 즉, 다른 제3자의 노력의 결과로부터 나와야 한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일을 하거나 이 기업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수익을 창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 토큰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SEC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하이 테스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리플이 지면
정말 모든 암호화폐가 지는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SEC가 이번에 리플과 그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암호화폐 중 90% 이상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자, 리플랩스가 승리해야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사는 것이고, SEC 소송에서 지게 되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방금 전 하위 테스트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만약 리플이 져서 다음번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살아남을 암호화폐는 10%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10%도 되지 않는 암호화폐만 존재한다면 시작은 죽은 것이 될 것이고, 암호화폐의 본질인 탈중앙성은 사라지게 되며 중앙 통제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이번 리플과 SEC 소송은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 리플이 이런 SEC의 소송을 당해서 조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리플 쪽에 힘을 좀 실어주고 우리가 리플을 응원해줘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리플이 SEC에 패소를 하게 되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소송은 꽤 중요한 그 소송으로 좀 볼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 너 이거 왜 샀냐? 너 이거 왜 들고 있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을 조금 더 응원해 주셔야 될 내용이라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투자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제 방송이 아무래도 차트 분석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장기 투자 개념이나 혹은 단기 투자 개념으로 실시간으로 문의가 많이 오시죠. 제가 생방송을 매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 도중에도 이러한 질문을 꽤 많이 주시는데요. 장기 투자 개념과 단기 투자 개념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차티스트에게 물어보는 이 장기 관점이나 단기 관점은 다르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는데요. 자, 장기 관점 투자자라면 장기봉에서의 매수 시그널을 기다리고 이 장기 투자 개념으로 좀 가셔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월봉이나 주봉, 일봉 등은 장기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봉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매수의 관점보다는 매도의 관점이 조금 더 큰 상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장기봉, 월봉이나 주봉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남아있는 상태라 한 번의 조정이 온다면 기회로 포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가, 그때가 월봉에서도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그 시점, 주봉에서도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그 시점과 거의 유사하게 맞아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대략 1월 말에서 2월 중순이 되면 이러한 시그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때가 되면 장기 투자자들도 조금씩 모아보는 전략, 한 번에 모아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때에도 모아주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기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되는 그 상태라고 보입니다. 4시간봉 이하에서 매수 매도의 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조금 살펴보면 조금 더 올라갈 것, 오늘도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자, 조금 더 올라갈 것은 보이지만 매수의 관점 자체는 잘 나오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조금 지면 4시간 봉의 데드크로스, 매도의 관점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봉에서도 조금 더 올라갈 것은 있다라고는 보이지만 곧 매도 시그널 하나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조금 내려온 뒤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주는 것이 좋은 내용이라 보이고요. 지금 들어가시는 투자는 단기 투자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단타는 단타로 마무리를 좀 하시고 이럴 때는 손절 라인을 꼭 잡아서 매매를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타는 단타대로 하셔야 되고 장투는 장투 매매로 하셔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서 2021년도에
더 큰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도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장기 투자자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보이니까요. 대략 1월 말에서 2월 중순이 조금 더 좋은 내용이라 보입니다.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리플을 조금 더 응원해주고 리플이 승소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결과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기나긴 싸움을 조금 더 리플 쪽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